자, 이제 51페이지. 이제 드디어, 계획 파트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우고 있죠? 그죠?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배우고 있어요. 국토계획법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계획 파트에서 광역도시계획 배웠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도시군 계획. 근데 도시군 계획 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그리고 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죠. 자, 관리계획. 그래서 지금 배운 게 계획을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관리계획, 지구, 기, 사, 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배웠죠. 그 중에, 자, 여기서 나오는 사업. 자, 이 기에서 나오는 게 아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시설 사업. 그리고 사가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죠. 여기에서 세 가지 이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개를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고 써요? 도시, 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 사업. 우리는 여기를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 그래서 여기는 이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 그죠? 그 중에 이제 시설 사업만 시행 절차를 국토계획법에 두고 있고,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에 있는 이 세 가지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게 이제 공적 개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이용 파트. 자, 이용 파트. 이용이라는 게 개발을 이야기한다. 근데 여기서 개발은 무슨 개발을 이야기해요? 여기는 사적 개발을 얘기합니다. 사적 개발. 즉, 일명 개발 행위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관할구의 개청한테 허가를 받아라. 왜 허가를 받도록 할까요? 자, 우리들이 이야기야. 이렇게 개발 행위란 이런 행위가 개발 행위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관할구의 개청한테 허가를 받아라. 그래. 왜요? 난개발 막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 행위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우리들의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전제 조건은 뭐가 전제 조건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시행자가 각각의 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받아 사업하니까 이 법에 의한 개발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 봅니다. 허가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 우리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에게 이하 개발행위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무엇은 안 받는다고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러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 그래서 밑에 박스가 나왔죠. 자, 그 박스. 첫 번째는 뭐예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래서 건축물 건축에 그죠? 건축, 공작물 설치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건축.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건축은 건축허가 뿐만 아니라 이 법에 의한 개발의 허가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근데 가로 안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하고, 이 건축물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작물이잖아요. 근데 별도로 건축법에서는 이런 것은 건축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니까 그 빼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걸 공작물이다. 그죠? 그래서 공작물이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제작된 시설물이 공작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작물 설치할 때도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2번 형질 변경. 자, 형질 변경. 개발행 꽃은 형질 변경인데 형질 변경이 뭐라고요? 절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빼고 절토가 뭐예요? 땅 깎기, 자르기, 그죠? 성토, 쌓기, 정지, 고르기, 포장, 씌우기, 그러니까 자르고 쌓고 고르고 씌우고 이런 토지 형상을 변경한 행위를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 이걸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형질 변경.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여러분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또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매립이 뭐예요?
메꾸기, 그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 형상 변경 행위, 공유 수변 매립 행위, 이런 행위를 퉁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질 변경.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죠? 허가를 받아서 해라. 허가 안 받고 하면 처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형질 변경. 자, 그런데 무엇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무엇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경작은 안 받아도 된대요. 밭에 가서 호미질 할 때 호미질도 고르기잖아요. 정지잖아요. 자, 그러면 허가 받는다고 아니면 허가 안 받고 해도 된다고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해요. 그런데 자, 뒤로 넘겨보세요. 경작은 안 봐도 되는데, 자, 뒤로 넘겨보시면, 그 첫 번째 박스에 기출이라는 지문이 있어. 기출. 자,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X 났네. 자, 이 취지를 보세요. 자,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또 예외가 있어요. 자, 이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예를 들면 잡종지가 있는데 지목이 잡종지예요. 그런데 경작을 위해서 지목 변경을 할 거예요. 전으로. 자, 지목 변경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때는 경작을 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자, 경작을 위한 경우는 안 받지만 단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허가를 받아요. 다만 어떤 경우? 전답 사이, 전답, 전이나 답이나 다 뭐예요? 농경작 지목이죠. 그래서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 요거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받아야 돼. 그런데 무엇은 안 받는다고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거기 기출 지문이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해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왜? 전답 사이는 그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작 지목끼리 변경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하시고 여기는 지목 변경이 수반될 때는 허가를 받아요. 단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것만 좀 체크할게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형질 변경형. 그 다음에 자, 토속 채취. 자, 토속 채취는 뭘 토속 채취를 한다? 흙모래, 자갈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골재 채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하면 안 돼요. 허가 받아서 해야 돼. 그런데 다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건 제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속 흙모래, 자갈바위 등을 채취하는 것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건 제외한다. 그러면 이 말은 제외한다. 이 말은 무엇으로 허가 받지 말란 이야기예요. 토속 채취로 받지 말고 형질 변경으로 받으란 이야기예요. 이 형질 변경으로 허가를 받으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질 변경이 수반되면 그때는 토속 채취 허가로 받는 게 아니라 형질 변경으로 받아라.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래서 순수하게 흙모래, 자갈바위를 채취한 행위를 토속 채취로서 허가를 받으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궁금해요. 바닷가에 가서 이쁜 조약돌 하나 주워오는 것도 그것도 토속 채취잖아요. 그죠? 자, 그것도 허가 받아야 돼요. 이쁜 조약돌 하나 주워오는 것도 개발행 허가 신청서 제출해서 저 조약돌 주워올 겁니다. 허가해 주세요라고 해서 15일 동안 기다렸다가 허가 받아서 조약돌 주워와야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셨어? 개발행 허가 없이 행위라면 3년 3천인데? 아니겠죠? 이제 원칙이 있어야 예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원칙을 배우고 있는 거야.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이제 예외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허가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을 잘 보셔야 돼. 분할하고 형질 변경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자, 토지 분할. 여러분 땅을 분할할 때 누구한테 허가받고 분할해요? 아니면 그냥 분할해요? 분할해서 남한테 넘기고 그러잖아요. 매매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이런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어떤 분할? 먼저 건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그랬어. 건물이 있는 대지를 우리 건축법이 건부지 그잖아요. 자, 그러면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분할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건축법에서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이 건물이 있는 대지가 주거적이다 그러면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 과소토지가 되니까 아예 분할 금지야. 건축법에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 두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 빼고, 자, 건물이 없는 땅, 건물이 없는 땅이면 뭐겠어요? 농지, 임야, 나지 다 해당돼요. 건물이 없는 땅이 이렇게 분할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물이 있는 것은 건축법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때 건축법에 따르고 건물이 없는 땅이 이렇게 분할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자, 어디에서 분할될 때는 허가를 받으라고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용도적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셔야지. 용도적은 우리가 이렇게 또 용도적 그림 그려야죠. 용도적은 도시적이 있고 또 무슨 적? 관리적. 요건 잘할 수 있어. 하도 많이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적? 농림적.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 그런데 도시적 안에는 무슨 적 있다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물론 관리적도 나눠지죠. 자, 그러면 어디서 분할을 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고요? 녹과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여기서 분할 행위를 할 때는 이렇게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된다. 그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왜 녹과농자에서 여러분이 여기 농지도 해당되고 임야도 해당되고 그래요. 자, 왜 허가를 받아라? 그 이유는 기획부동산이 땅 쪼개기 하는 거 막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기획부동산이 뭐 하는데요? 땅 쪽에서 판매하는데 팔아먹는 데가 기획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전화, 예전에는, 요즘은 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전화했잖아요. 뭐 강원도 어디에, 평창에, 제주도 어디에 곧 개발되니까 빨리 투자하세요. 그러면서 막 싸디싼 임야 같은 거 여기 개발될 지역이돼. 그래서 임야 수십 개 필지 쪼개가지고 막 팔잖아요. 그죠? 그죠? 혹시 이런 거 사보신 분 계시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전화 받으면서 여기 어디 개발하니까 빨리 땅 사세요 해가지고 투자하신 분 계시나요? 자, 근데 정말 거기가 곧 개발되고 투자 개발돼서 거기가 막 하고 막 그럴까요? 만약에 그런 지역이란다면 왜 굳이 전화까지 해가지고 텔레마케터들이 투자 권유를 할까? 지들이 그냥 알고 조용히 고급 정보는 알고 있다가 땅값 모르면 그냥 나중에 지들이 팔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기획부동산들이 땅 쪽에서 판매하는 이런 부동산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기획부동산의 땅 쪼개기 막기 위해서 이런 지역에서 개발행위 할 땐 땅 쪼갤 때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이게 기획부동산 땅 쪼개기 막기 위한 제도예요. 녹과농자의 분할은 미리 허가를 받아라. 녹과농자의 분할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토지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획부동산 땅 쪼개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물이 없는 땅도요. 자, 여기 아까 건축물이 있는 땅은 아까 여기 주거적은 60제곱미터 이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금지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건물이 없는 땅도 건축법에 이런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소토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은 작게 쪼개지면 안 좋잖아요. 나중에 건축법에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적은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지역은 60 이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못하는데 이 건물이 없는 땅도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미리 뭐 해야 된다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없는 땅도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허가를 받아요. 땅은 작게 쪼개지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몇 미터예요? 너비라는 게 뭐예요? 너비라는 게 폭이죠. 폭. 자, 너비 몇 미터 이하로 분할? 5미터 이하로 분할은 토지 효용이 떨어지니까 미리 분할 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분할 전 허가를 받는 건 녹과농자 분할, 그리고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의 분할, 또 너비 몇 미터요?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이런 허가받는 분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토건 그래서 분할한다 분.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5번은 물건을 쌓아둔 행위예요. 자, 그런데 자 거기 있는 1번 5번에 거기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나왔죠.
근데 똑같은 지문이 밑에도 나왔는데 그 위에 그 지문 지워버리시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근데 약간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들은 거예요. 자, 거기 맨 위에 거기 5번에 그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있죠? 그 밑에 지문이 또 녹관자에서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내용이 두 개가 중복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살짝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밑에 있는 진하게 표시된 것만 보시면 돼. 녹관자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둔 행위. 이 쌓아둔 행위를 적치라 그러잖아요. 뒤에 가로 열고 적치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어디에서 물건을 쌓아둘 때는 쌓아두기 전에 1월 이상 쌓아둘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녹관자에서 이 녹관자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근데 왜? 잡종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이런 지역에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그때는 받아요? 아니면 울타리 안 쳐져 있으면 받아야 돼요? 울타리 안 쳐져 있을 때 울타리 안에서 쳐져 있으면 그 울타리 안에서는 적치가 허가 대상이 아닌데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는 밖에서 1호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 1호 이상 적치는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잡종지가 된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녹관자에서 1호 이상 적치는 허가사항이다. 이런 거예요. 녹관자에서. 그런데 어디는 적치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농림지역, 작년에 농림지역을 물었어요. 농림지역은 적치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농림지역은 농사질 땅이잖아요. 1호 이상 적치를 하더라도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어디서 적치가 허가사항이다? 녹관자에서. 아까 분할은 녹관 농자 분할이 허가사항이었고 적치는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적치가 허가사항이다. 잡종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나 이 지역도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울타리 아닌 토지에서 1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이런 규정.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정리하니까 요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1번부터 6번까지. 근데 이게 총 1번이 2개 있으니까 6개라는 얘기죠. 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관할구역장한테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허가 없이 하면 개판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건 형질 변경 형 토속 지체 토 분할의 분 물건 1월 이상 쌓아둔다 적.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라. 여기서 조심할 것은 형을 받는다 그랬지 형 벌을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중목의 벌죄 식죄는 여기서 안 나옵니다. 형을 받는다.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뭐 하라고요? 허가를 받아라. 그죠?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인천시에서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할 거야. 이 법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할 거예요. 토속 채취하고 형질 변경하고 분할하고 적치하고 막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럴 때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요? 인천시장한테 관할구역의 장한테 받는 거예요. 뭐 도의사한테 국장한테 받는 게 아니고 6명한테 허가를 받는 거예요. 6명이 관할구역 장이